네, 온라인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은행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서비스. 오늘부터 전세 대출에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출시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전세 대출에서도 활발한 갈아타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 간 경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 이자가 얼마나 줄게 될지, 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전세 대출, 대환 대출, 전세 대출이 가능해서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누가 전세 대출 세입자에서 어떤 조건에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난해 5월 이제 전세 대출이 아닌 이제 신용대출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이달 9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대한대출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전세 시장 규모는 한 지난 3분기 기준 한 169조 원 정도,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1,049조 원, 신용대출이 한 25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 대출 규모가 다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수요는 좀 한정적이에요, 규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출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네. 9억 원,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가능했거든요. 주담대는요. 네. 네. 그런데 전세 대한대출 서비스는 아파트도 되고요. 네.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모든 주택의 유형이 다 됩니다. 다 되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조건이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반환보증보험.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저는 반월세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일부 있고요. 네.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됩니다. 그런 분들 되고. 예,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한데 갈아타는 방식은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합니다. 예. 18개 은행 그리고 3개 보험사 앱을 통해서 14개 금융회사로 전세 대출을 갈아타실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한 게 예. 대출 금리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예. 4개 플랫폼이 있긴 있는데 각각의 협약을 맺은 은행과만 대출 금리를 비교해 놔서 전체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4개가 있는데 네. 협약을 맺은 은행들이 전체 은행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뭐 토스핀다가 네.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각각의 은행과 일부 협약을 맺어서 전체를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별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 간편하게 갈아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간편하진 않다는 얘기인데 조금 공이 좀 필요하네요. 손 맞습니다. 열심히 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어떤 이 뭐 전세 기간 관계 없습니까? 좀 뭔가 조건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현재 보니까 이제 다 5대 은행의 전세 자금 최저 금리가 한 연 3% 후반이에요. 최저가. 최저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4%, 5%고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3% 후반, 3.8%인데 오늘 보니까 예. 초시장 선점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저 연 3.39%까지 낮춰놨습니다. 최저로 예. 3.39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또 하나가 이제 대출 갈아타길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거든요. 그렇죠. 일부는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무료하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초창기에 이제 대출 경쟁 금리가 경쟁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 특히나 금융당국은 이 대출 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예. 이른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갈아타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3% 지금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더 내려갈 거냐? 여기선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 금리가 은행채 2년물입니다. 은행채 2년물인데. 은행채 2년물의 금리가 오늘 날짜 기준 3.6%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3.39이기 때문에 역마진이거든 사실은. 지금 3.39를 제시하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입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예, K뱅크고요. K뱅크. 그리고 일부 이제 이 은행도 시중은행도 3% 초반 중반까지 있거든요.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가 대상이다라고 하면 빨리 갈아타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인데요. 네.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이 과도한 이제 대출 이동, 이른바 이제 이 대출 쇼핑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예. 전세 대출 가입한 후 전세 대출을 받은 지 석 달 후부터 석 달 후부터 가능하고요. 예. 또 전세 임대차 계약 남은 기간 예. 절반 지나기 전
1년 전, 그러니까 통상 전세를 2년 계약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전세 계약 체결 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만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전세는 계약갱신 청구권 2+2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보통. 갱신할 경우에도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기존 계약 만료 기간 2개월 전부터 네. 그리고 만기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예. 전세 대출 갈아타기 할 때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만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이내에서만 되고요. 또 하나는 보증 기간도 같아야 합니다. 보증 기간도 같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0.6에서 0.7%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안해서 본인이 갈아탈 때 전략할 수 있는 이자보다 네. 그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더 많으면 많으면 손실이잖아요. 좀 그걸 꼭 고민해야죠.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나는 지금 연체 중에 있는데 또 예. 법정 분쟁이 있는 이 대출인데 아니면은 이미 고정금리로 돼 있는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받으신 분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책금융 같은 거는 갈아타기가 어렵다. 지금 아까 전세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전세 계약과 대출 맺은 지 3개월부터 2년 기준하면 1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상 1년이 좀 더 지난 분들도 갈아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상품을 이제 이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니까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야, 너무 잦게 과도하게 금리 쇼핑을 하게 되면 역마진도 발생하고 은행도 손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을 이어서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까지만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데 예.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초반 석 달 정도는 어느 정도 텀을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네. 그러나 12개월 이후에 그렇죠.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그겁니다. 네. 이 상품은 금융사 그리고 전세보증기관과 협업으로 인해서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12개월 이후부터 22개월 사이에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받은 지 12개월 이후, 3개월 이후부터는 모든 기간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마지막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는 이게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2개월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보증기관 은행들이 합의를 해서 1년 넘은 기간도 좀 가능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지 또 고객들의 불만이 나오니까 뒤늦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것도 언제 현실화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 전세대출, 대환대출이 오늘 가능해지고 이미 가능한 주택담보 대환대출 실제 금리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나 많이 신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갈아타면 도대체 얼마나 이제 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느냐일 텐데요. 사실 지난달 기준 이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봤더니 신규 기준 평균 4.6%대입니다. 4.6%. 평균이. 예. 근데 지금 갈아타기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 낮아요. 한 연 3.7% 내외니까 네. 실제로 이제 아파트 주담대를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지금 2주 정도 예. 지난 주말까지 지났는데 총 16,000여 명의 차주가 신청을 했고요. 예. 신청 규모 잔액이 한 2조 9천억 원, 3조 원 가깝습니다. 어. 근데 이게 대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심사, 약정 체결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환 완료된 차주는 10% 내외입니다. 아, 한 현재 1,700여 완료된 명이 거는? 대출을 갈아탔는데 차주 1인당 예. 평균 대출금리 인하폭이 1.55%포인트. 꽤 절감 효과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저 연간 정도면. 이자가 이제 300만 원 정도, 298만 원 정도 낮아졌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낮아지는 거에다 이제 플러스 효과가 뭐가 있느냐? 예.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낮아져서 본 대출자의 맞습니다. 예. K12 기준 평균 한 32점 정도 개인의 신용 평가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에 앞서서 지난해 5월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 대출 갈아타기는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이건 물론 규모는 작지만 8개월 동안 11만 8천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도 1인당 연간 57만 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거든요. 그러네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주로 이제 억 단위로 받지만 신용대출은 1,000만 원, 10,000원 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감안하게 되면 갈아타기가 꽤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전세 대출 갈아타기에서도 이 정도 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또 하나의 대출 상품이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
지난 29일부터 신청을 받아고 이제 대출이 시작이 됐는데 뭐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군일에 이런 대출 상품은 없었다. 단군일에 이런 수 없었어요? 네, 진행자님도 대출 받고 싶을 정도로 아, 그래요? 늦둥이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출 금리가 최저 1%대거든요. 네. 취지는 이제 출산 부부의 이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라는 이 취지인데 네. 대출 조건이 2023년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를 둔 부부, 결혼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혼모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입양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아도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입양할 경우에도 가능한데 무주택자만 가능하냐? 1주택자도 신생아가 있다면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라는 1주택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시세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를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금리가 매력적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리가? 1.6% 낮게는. 최저. 최저 1.6%, 네. 최고 3.3%입니다. 네. 최저 1.6%는 이거는 정책금융 상품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그러네요. 금리입니다. 예.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유 저는 예. 지금 뭐 집 사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세 대출 받고 있는데 이거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금리도 연 1.1%에서 3% 수준입니다. 네. 수도권의 전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최고 3억 원까지 빌려주는데 만일에 대출 받고 난 다음에 아이가 또 추가로 나왔다.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0.2%포인트 대출 금리를 깎아줍니다. 한 명당. 네. 네. 그러니까 3명이면 0.6%포인트 낮아지는데요. 야, 가장 궁금한 거. 이 단군일의 최저라는 연 1.6% 적용받는 사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연소득 부부 합산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하. 그리고 대출 만기 10년으로 할 경우에 연 1.6%고요. 이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연소득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이고 30년 만기로 대출을 좀 늘리게 되면 연 2.7%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까지 받기는 좀 쉽진 않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대출 혜택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있잖아요. 네. 최대. 네. 이 기준을 조금 높여서 적용 대상을 좀 늘리자 이런 주장은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불만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우선 아니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왜 주택 가격을 9억 원으로 이하로 하고 왜 그리고 하느냐? 면적도 전용 면적 국민 평수 85제곱미터 이하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치.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지금 대기업 부부 합산의 경우에는 이 소득을 금방 추월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높이면 이 소득이 허들을 높은 높이게 되면 사람도 더 아이를 좀 낳을 수 유인이 맞습니다. 된다. 그런 유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허들을 좀 이제 낮추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시작하자마자 인기가 좋아서 뭔가 조건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셨고요.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하니까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조금 있어서 뭔가 이 작년에도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집값이 조금 움직였잖아요. 혹시 맞습니다.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신생아를 낳고 2년 이내에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년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 초기에 이렇게 몰리는 거는 아마 전세 대출, 대안 대출 또 1주택자 갈아타기일 거고요. 예. 내가 지금 정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좀 줄어요. 그래요? 당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PF 부실 우려되죠. 미분양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 고금리가 이어져 있어서 주택은 사야 되는데 근데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집 살 타이밍은 시점은 좀 좋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이 한 27조 원입니다. 27조 원.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 당초 한 39조 원으로 했다가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40조 원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야 이러다가 그 가계부채 문제 더 부추기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이제 금천구,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 관악, 구로와 같은 정도거든요. 네. 수도 좀 서울 외곽 지역은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들 지역들이 지금 매수 심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연끌하셨던 분들이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내다 팔면서 매매가 급락에 이어서 경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2년 이내에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중소형 매물 중심으로서 매수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고금리, 부동산 PF가 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규모 이 금액이 훨씬 좀 적기 적어졌어요. 때문에 네, 한정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현재 시장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를 조금 많이 낳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는 좀 거둘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이참에 늦둥이 봐야 되나라고 알겠습니다. 고민할 정도로 네. 금리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 둘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자,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서 전세 대출 갈아타기까지 최근 쏟아지고 있는 대출 정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